있구나. 몇 대 맞을래? 잘 이렇게 서 계시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고준입니다. 저번 컨텐츠를 통해서 캐틀벨을 이용한 어깨 안정화 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인데요. 일반적으로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를 말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골반을 얘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골반과 발 중에 뭐가 먼저이고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실 건데요. 인간이 걸어가기 위해 지면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이며 온몸의 체중을 받아내는 부위가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에 발이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 혹시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신의 발부터 한번 잘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소개해드리는 동작들을 꾸준히 따라 하시다 보면 온몸의 기능들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 신준환 선생님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히터핏 안양동 소속 트레이너 신준환입니다. 저번 어깨 안정화 시간에 이어서 발에 대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번에 어깨 안정화 운동에 대한 내용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핵심이 결국 발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왜 이 발이 중요한 걸까요, 선생님? 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발의 구조와 기능 해부학적 요소를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발과 발목은 총 28개의 뼈와 55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족부라고 표현하는 뒤쪽은 뒤꿈치뼈와 발목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격을 흡수하고 몸무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 이 부분이 지면에 적응해주고 운동 중 방향 전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가운데 부분을 중족부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긴 여러 개의 작은 뼈들이 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발 전체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이 부분이 유연하면 잘 걸을 수 있고 딱딱하면 딛는 느낌이 뻣뻣해집니다. 앞쪽 전족부는 발가락과 그 바로 뒤 뼈들이 있는 부위입니다. 땅을 박차고 나갈 때 힘을 내는 곳인데요. 속도와 힘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세 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발은 평평하지 않은 3D의 입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아치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내측 종아치는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흔히 말하는 족저근막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탄력이 있고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외측 종아치는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까지 사이에 형성된 아치입니다. 주로 발의 안정성을 담당합니다. 횡아치는 발 앞부분에 있는 가로 방향의 아치입니다. 체중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납작해지고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발을 이야기할 때 인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발목은 여러 인대가 단단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중 일상에서 가장 자주 다치는 부분이 바로 정겁이 인대입니다.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다칠 때 이 인대가 찢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발목을 삐었어요 할 때 여기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발목을 다쳐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 부위를 표시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거의 여기를 다쳐서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주 반복적으로 다치시는 경우도 많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회복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위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 안쪽을 지지해주는 삼각인대와 스프링인대도 있는데 얘네들이 무너지면 아치가 무너지고 발이 안으로 꺾이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발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현대인들은 이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생활로 걷는 시간도 줄고 푹신한 신발,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다 보니 발의 감각이 둔해지고 자세도 무너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을 할 때, 스쿼트 할 때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할 때 발로 지면을 못 밀겠어요 등의 얘기를 수업 중에 자주 듣곤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게 발의 감각과 발목 가동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발과 양말을 벗는 방법입니다. 맨발로 다니라는 건 아니죠? 맨발로는 다닐 수 없으니 맨발 트레이닝을 하자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인데요.
그럼 맨발 트레이닝은 왜 해야 할까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처음 지면에 발을 딛는 그 순간 우리의 발은 몸의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합니다. 발에는 무려 7천여 개의 신경말단이 모여 있어 작은 감각 변화도 빠르게 뇌로 전달되며 우리 몸의 균형, 자세, 보행 패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맨발 훈련은 다음과 같은 기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발의 고유 감각 자극, 발 아치 및 내재근 강화, 발목 안정성 증가, 균형 감각과 협응력 향상, 하체 체중 분산 및 움직임 패턴 개선, 그리고 하체 전체의 기능전 연결, 즉 키네틱 체인의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맨발 트레이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신경 근육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준비하신 맨발 운동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앉아 있어서 놀라셨죠? 바로 동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지금 배워볼 첫 번째 동작은 발가락 돌리기입니다. 따라 해주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한 다리 펴주시고 그 다리에 무릎 위에 바로 발을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목 부드럽게 감싸주셔서 뒤꿈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실 거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일단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발을 잘 씻고 하셔야겠네요. 그쵸. 발에서 냄새 나면 이제 네. 손이 좀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말이 발목 자체가 안 움직이게끔 잡으라는 걸까요? 네, 발목 자체를 고정하고요. 이 운동 자체는 신발 속에서 발가락이 사실은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요즘 신발들이 대부분 발볼이 좁거나 아니면 발볼에 꽉 맞게 이제 신발을 많이들 신으시다 보니까 이 발가락이 사실 이렇게 벌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려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돌려주면서 이 발가락도 살아있구나, 살아 숨쉬는구나. 네. 완전 발가락에 집중한 스트레칭. 네, 발가락에 집중한 스트레칭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아까도 앞서 말했던 발의 내재근, 발바닥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통 내재근이라고 하는데 그 내재근들을 깨워주고 그리고 발가락의 미세 관절들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특히 저희가 이제 걷거나 등산을 하시거나 러닝을 하실 때 조금 더 발의 감각을 조금 더 깨워줄 수 있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몇 번 정도 돌리는 게 좋을까요? 보통 저희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 동작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최소를 2분으로 잡고요. 최대를 3분으로. 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딱 한 세트만 진행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한번 돌려보실 겁니다. 그리고 하실 때 주의사항은 발가락이 안 벌어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회원님분들 중에서도 종종 넣어서 스트레칭을 하라고 그러시면 생각보다 아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정도까지만 넣어주셔서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넣을 때 발가락 사이를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다. 네. 저는 여기 눌려서 아파요. 그거는 이제 닥쳐 이 병신새끼야.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처럼 앉아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저 같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저는 복숭아뼈가 이 허벅지 누르는 게 너무 아파요. 더 갖고 오시거나 의자에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디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운동 자체를 잘 안 하셔가지고. 옛날에 잘 때 막 이렇게 사이사이 막 끼우고 자고 오긴 했는데 그쵸.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더 이렇게 힘을 자꾸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오히려 힘을 누르는 방향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억지스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벌렸다 이렇게 하는 운동이 훨씬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고. 저도 축구를 하면서 이게 축구화를 옛날에 작게 신어서 그때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발이. 요거는 이제 요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소개해드릴 두 번째 운동은 발가락 들고 펼치기입니다. 일단 동작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서로 마주보고 일단은 가만히 서서 이제 지면을 느껴주시는 거죠. 지면을 느껴주시면서 이 운동의 특징이라면은 아까 발가락을 돌렸기 때문에
일단 돌리고 나서 지금 아까보다는 좀 어떠세요? 서 계실 때? 그래도 아까 발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저희는 아무래도 걷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서 한번 지면이 어느 쪽이 더 체중이 분산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더 잘 안 눌리는지를 일단 체크를 해줍니다. 왼쪽이 좀 더 과하게 눌린다는 느낌. 과하게 눌린다는 종아리까지 좀 뭔가 긴장된다는 느낌. 네,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가시면 좋은 점은, 저희가 웨이트 운동, 특히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때 한쪽으로 몸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운동이 된다거나, 특히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이럴 때 유용하게 적용되는 운동입니다.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 하늘로 들어줍니다. 한 향에 들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벌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어디여야 되냐? 그렇죠, 정면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 발가락을 시선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아이 컨택 잘해주시고요. 원래 혼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죠? 아니죠. 이게 더 재밌잖아요. 이거 벌치고 천천히 내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벌리고 내려줍니다. 이때도 몸이 길어진다는 느낌을. 항상 길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벌리고 내리고 다시 또 들고 벌리고 내리고. 동작 자체는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때 발가락을 들고 벌리는 동작에서 주먹이 쥐어진다거나 나 지금 손 이렇게 하고 있어. 손가락이 하고 있어. 꺾인다거나는 이제 보통 발가락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보상을 손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왼발이 지금 저는 좀 불편한데, 왼발이 안 되면 왼손이 좀 같이 움직이나요? 근데 어떻게 보상이 갈지는 일단은 알 수가 없기 몸의 때문에 패턴에 몸의 따라서. 패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세부 사항들은 이제 회원님의 컨디션에 맞춰서, 상태에 맞춰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제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과도하게 드는 경우, 혹은 과도하게 벌리려고 하시는 경우에 통증을 느끼시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제 사례입니다, 그게. 그렇기도 하고 제 회원님들 기준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한 범위에서 벌리고 내리고 벌리고 그리고 다시 또 내리고를 반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아프다, 동작을 하는 반복하다 보면 이제 후반부에 아파질 수도 있는데, 그 아플 땐 즉시 중단을 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발가락을 들 때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뒤꿈치로 넘어가는데, 혹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몸은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고, 사실 틀어져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움직임으로만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 손가락이 움직일 때는 억지로 얘를 고정시키고 발가락 움직이려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움직이는 대로 놔두는 게 좋나요? 일단 움직이는 대로 놔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치아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희 치아 교정 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도 마찬가지로 사실 당장 발가락을 들고 펼치는 걸 한다 그래서 바로 뭐 좋아지는 거를 드라마틱하게 도와줄 수는 없고, 꾸준히 하면서 자꾸 쌓아가는, 감각을 쌓아가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손가락이 움직이고 왼손이 심하게 비틀리는 느낌까지 이제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하겠는데요. 일단 저한테 손을 한번 주시고, 손끝을 저도 남자 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에 힘 빼주시고, 저는 그냥 새끼손가락에만 손 올려볼게요. 그리고 팔에 힘 빼주시고 들고 벌리고. 그럼 아까보다 좀 더 비틀리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괜찮아요? 좀 아까보다 덜 하실까요?
조금 더 제가 더 편하게, 저한테 새끼손가락 편하게 맞겠다고 생각하시고, 쉬어갈 때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단 걸어줍니다. 천천히 조금씩 걸어주시는 정도. 걸어주시면서 쉬어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발바닥 압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자, 아까보다 조금 어떠신 것 같으신지. 그래도 아까 왼쪽에 좀 과도하게 눌려진 느낌은 조금 덜해지면서 오른쪽에 조금 힘이 실린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발등에 지금 좀 둘 다 긴장이 좀 많이 돼 있고. 그쵸, 아무래도. 소개해드릴 세 번째 운동은 발의 회내 회외 운동입니다. 발의 회내 회외란 회내는 말 그대로 아치, 저희가 알고 있는 족저근막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 걸 회내라고 하고, 발가락이 떠서 발목이 자주 삐어진다고 저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손상되게 하는 것이 회외라는 동작인데요. 이게 웨이트에서는 보통 무릎이 많이 자주 모이시면 보통 회내, 발이 너무 과도하게 무릎이 벌어지면 회외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벽에서 하는 동작인데요. 잘 이렇게 서 계시고 계신데요. 이제 앞서 발가락 들고 펼치기를 할 때 선생님 경우에는 보상으로 왼쪽 손이 자꾸 돌아간다거나 왼쪽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셔서 보상을 최대한 막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벽에 손을 붙여놓고 이제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 두 손을 벽에다가 대주시고요. 아까처럼 왼발을 앞으로 빼겠습니다. 왼발 앞으로 빼주시고 편안하게 앞으로 살짝 체중을 살짝 앞쪽으로, 엉덩이도 같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발목이 접혀진다는 느낌 들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뒤꿈치, 왼쪽 발의 뒤꿈치를 충분히 들어주겠습니다. 들 수 있는 만큼만 들겠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안쪽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무릎은 밖으로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가는 느낌으로 갈 건데, 이때 무릎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또 무릎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여기서 포인트는 발이랑 골반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친구들로 안 밖으로 움직이겠다. 이때도 무릎이 과도하게 밖으로 벌어지거나 과도하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본인 개인 수준에 맞춰서, 체력 수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쌤 움직임이랑 내 발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내가 안 돌아간다는 게 이게 좀 보이고, 내전근도 좀 힘이 들어오네요. 네, 정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선생님 발의 경우는 또 외번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벽을 조금 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발가락 돌리기, 발가락 들고 펼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하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점점 콧구멍이 커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살살 천천히 가능하신 선에서 움직여 주실 겁니다. 이렇게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새끼발가락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자연스럽게 새끼발가락에도 체중이 실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는 20회에서 30회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 또한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든다, 혹은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쉬었다가 반대쪽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종아리에도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체중 실려주셔서 발목을 이렇게 눌러놓고 뒤꿈치를 살짝 드는 거죠. 들고 이때도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고 있다, 기대고 있다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얘가 조금 더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중족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유연성이 좋아질 수 있겠네요, 요게. 네, 맞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이 친구들 동작을 통해서 특히 런지나 특히 스쿼트, 특히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에서 발의 지면, 반발력이 좋아질 수 있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무리하시지 않게 세게 돌리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만큼만 무릎도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게 해주시고, 얘가 좀 더 잘 돌아가다 보니까 새끼발가락에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더 들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앞서 벽에서 이제 잘 운동이 되셨다면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폼롤러에 손을 올리고 체중을 조금 더 하지에
더 부여할 수 있는 난이도로 들어갈 건데요. 이때는 아까와 똑같이 뒷발 조금 더 뒤쪽으로 살짝 옮겨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네, 여기서도 사실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건 아까도 왼쪽 손이었기 때문에 이 왼손은 제가 조금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체중을 앞으로 이동을 시킬 때 그냥 이동을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우니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네, 살짝 이 친구를 밀어보실 거예요. 앞으로 폼롤러 이렇게 밀겠다 하면 체중이 조금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천천히 하나, 그렇죠. 돌려주시고 그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벽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은 더 제한이 될 수는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보다 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아까보다 돌아가요. 그리고 돌렸을 때 그 복숭아뼈에 부담 가는 게 없어요 지금. 네. 네, 손가락 안 잡아주세요. 2년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동작은 닌자 홀드라는 동작입니다. 이름 그대로 닌자처럼 쓰는 동작입니다. 닌자처럼. 네, 멋있습니다. 저희 한번 또 마주보고 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이번엔 한 걸음 뒤로 가셔도 네. 되고요. 네, 자 거기서 이제 해볼 건데요. 저희 아는 자세 중에 무릎 꿇는 자세 있습니다. 네, 무릎을 한번 꿇어 주실 건데 무릎을 꿇을 때는 발가락을 세워서 네, 꿇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가락을 세워서.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줘서 조금 더 스트레칭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운동회 같은 경우는 정접부, 즉 앞발의 근력을 강화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이 운동 동작 같은 경우도 앞서 모든 동작들과 마찬가지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얼굴 부딪히지 않게 앞에 손 얹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땅을 박차면서 자연스럽게 네, 엉덩이를 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손은 힘을 빼시고 손을 어떠한 곳에도 위치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겠습니다. 손이 이제 몸에 닿게 되면 손의 힘이 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들고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해서 또 돌아가시고 다시 또 올라가서 한 2초씩 버텼다가 올라왔을 때는 2초 정도. 2에서 3초 정도 버텨주시고 또 내려가시고. 닌자들 보면은 일본 만화책에 이제 나무에 꼭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쵸. 거기서 갈게요. 셋. 네. 하시면서 저희는 15개 정도, 2세트 정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의상은 발가락이 혹시 너무 과도하게 꺾이는 느낌이 든다거나 그것 때문에 발가락이 너무 아프다 이러면 또 즉시 조금 쉬었다가 동작을 더 진행. 이제 내 햄스트링까지 와요.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전반적인 하지 근력 그리고 전족부에 힘을 길러서 엉덩이 특히 자극 좀 못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네,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내가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들어주고 버텨주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캐리라는 동작입니다. 캐리는 말 그대로 물건을 들어 올려서 걷는 행위인데요. 이 운동을 통해 상하지의 통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코어 활성화 그리고 데드리프트와 스쿼트 같은 동작에서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운동은 투암 캐리라는 동작입니다. 말 그대로 두 팔로 캐틀벨을 들고 진행하는 동작인데요. 처음에는 한번 들고 서 있는 상태로 체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앞으로 정면을 바라본 상태로 걸어 나가줍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체중이 발 쪽으로 잘 실리고 있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이 조금 쉬우시다면 조금 더 어렵게 외줄타기 하듯이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선조들의 위대함. 아, 그쵸. 이렇게 되면 이런 동작을 통해서 조금 더 밸런스, 말 그대로 균형을 좀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고 캐틀벨이 조금 더 앞에 있게끔 네, 하고 있게끔. 발의 감각을 먼저 느껴보고. 네. 시선은 정면. 얘는 일자로. 네. 외줄 타듯이 네. 평형 감각도 도움을 줄 수 있게 외줄 타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스 코리아처럼. 그렇죠. 내가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제일 멋지다 생각하시면서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난이도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방금 사실 외줄타기도 사실 난이도가 올라간 거긴 한데 이제 여기서 더 난이도가 올라가려면 무게가 한쪽에만 더 실리는 것도 난이도가 올라가는 동작인데요. 지금은 원암 캐리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조금 더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는 감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느껴주실 수 있으면 느껴주시면서 걸어주실 거고요. 이 동작을 하시면서 어깨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다거나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손을 벌려주시고 살짝 주먹을 쥐어주시면 조금 더 왼쪽에 밸런스를 맞춰서 먼저 체중을 한번 느껴주시고 체중 한번 느껴보고. 반대쪽 네, 운동 횟수는 왕복으로 20걸음 정도를 진행해 주시고 2세트 정도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운동들은 보통 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위한 사전 운동으로 진행되니 생각보다 많은 세트를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짧은 세트 수를 가져가면서 워밍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시간 캐틀벨 어깨 안정화 시간에 이어서 신준환 선생님과 함께 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발이라는 거는 절대 한 번 했다고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따라 하셔서 발부터 해서 여러 기능들이 좋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신 신준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